1월 2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주로 자체가 조금은 가벼운 주로였습니다. 그래도 약간 가벼운 주로는 아니고 약간 무거운 듯한 이런 가벼운 주로였어요. 그래서 뭐 선행형 마펠들도 입상이 성공하고 추입형의 마펠들도 입상에 성공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경마는 이제 승부 경주 3개의 경주 중에 일단 1개 영웅부활의 런던 액티브 주력 막군으로 3방의 막군으로 17배짜리 요거 적중을 하고 온 게 약간 성과라고 치지만은 나머지 경주가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마일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승부 경주 하나 맞췄기 때문에 1호 경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있게 한번 붙었는데 뭐 1, 3착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1호 경마는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 1번만 맥스골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491kg 지난번에 체중이 20kg가 불고 나오면서 약간 무거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일단 체중을 좀 더 빼고 나가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뚜렷한 강자 마펠 자체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지만 그래도 체중을 빼고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요. 9번마 맥스위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렸을 때 다리 바꿈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바꿈에 약간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9번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1번과 9번보다는 저는 3번마 벌교 3조고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MRP는 주행검사 때 약간 혀 쪽에 다치면서, 혀가 좀 다치면서 공백을 쭉 가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차별망 교수가 그냥 의미 없이 후미권에서 딱 타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이 혀가 다치면은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솔직히 막 금방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혀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뭔가 상처가 있고 그러면은요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빨리 낫잖아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의외로 재생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3번과 벌교 3조고 같은 경우는 조교를 하면 할수록 근성을 많이 보강했고 또 약간 지구력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뭐 체중도 이제 회복하지 못했고 근육량도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조교량과 이번의 조교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13초 9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10월 27일날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3번마 벌교 3조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번과 9번하고 단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3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3번마 벌교 3조거 요거를 축으로 놓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탱탱볼입니다. 이 마필도 준마 조합 여기 이제 박대웅 조교사의 이 마주, 조합 마주의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박대웅 조교사가 사가지고 최봉주 조교사 마방에다가 거의 4마리를 사가지고 4마리 다 최봉주 조교사 마방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518kg인데 상당히 이 최봉주 조교사하고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3,520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데 8번마 탱탱볼도 이 부진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신경을 가장 많이 조교 때 쓰고 가장 임팩트 있는 조교 또 이런 걸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8번마 탱탱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탱탱볼은 현장까지 체크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 518kg인데 한 10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한번 공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에 리얼베스트 주속에서 약간의 호전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 리얼베스트가 충분히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요.
3번마 제라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었던 부분이죠.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아직까지 딱히 뭐 눈에 띄는 걸음자리는 없어요. 그 반면 7번마 청구책 이 마필을 저는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최근 16조 최봉주구사 마방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보강되면서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3코너 부분 때 모래를 맞았을 때는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3코너 중반 4코너를 넘어오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2번하고 3번 이런 마필들이 가고 5번만 네이비크롬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그러면 7번만 청구챗이 그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5번만 네이비크롬은 10조 마방 종호익 조사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이고요. 2번만 로열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스타트와 중속이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5가 선행을 가고 뭐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싸울 수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7번마 청구챗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7번마 청구챗을 놓고 이번 경주는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희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좀 일찍 잡았습니다. 제가 최근 승부처를 잡는 부분, 추천 경기를 잡는 부분을 보시면 뭐 후반부 경주에 잡았는데 요거는 일단 중배당 자체가 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8번마 샤우트크로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는데 8번마 샤우트크로하고 2번마 백룡 이런 마필들하고 두 마필이 이제 병합적으로 했어요. 근데 요게 8번하고 2번이 이게 인기마예요. 8번마 샤우트크로도 뭐 취입은 하겠지만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완전히 뭐 거의 막 맨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백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1300m가 1분 23초 때 뛰었는데 이게 무거운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주로 뛰더라도 1분 22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1400m 거리가 늘어난 거리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8번, 2번도 그렇고요. 뭐 7번만 신의 운명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취입을 상당히 잘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취입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조교가 지난번보다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뭐 신의 운명, 샤우트크로 이 두 마필이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제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인기권에도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편성도 너무나 잘 만났고 기수가 이런 마필들 상당히 잘 탑니다.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야 이번에는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이 레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뭉치는 레이스다. 뭉치는 레이스에서는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7번, 2번 이런 마필들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센 마필 다 그렇게 스타터 중속의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병권에 있는 말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막 클라디우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선행도 가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뭐 1400m 안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뭐 과천 시장배 뭐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은 상당히 강한 데이트 11번 게이트 전개가 전혀 안 풀렸잖아요. 이 마필이 이번에는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여기 뭐 8번마 모닝펄도 29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서 선입 전개를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출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썩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뭐 10번마 알사이먼도 이번에는 조교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 센 마필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레이스도 그냥 뭐 흐름 자체에서 얼마만큼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도 보면 2번이 끌고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뭉치는 레이스라고 판단되고요. 스타트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번 경주를 뭐 공부하는 순간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배당이 터진다면 7번 해피 이투스 이마필 정도가 배당 마필로 판단됩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부족하지만 마지막 추입은 어느 때보다 좋았던 마필입니다. 병합 쪽으로도 열심히 했고요. 국내선 6등급 머제스틱 위너라는 일요일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변화가 오기 좀 시작했습니다. 박현우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기수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다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7번마 해피니투스 이 마필을 배당 마필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다 불안불안합니다. 이번 경주 조심해야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거의 뭐 제가 봐서는 한방 막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단 3방 막군인데 일단 스마트캣 안쪽 1번 게이트 이점으로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 자체들이 3번마 크라운 함성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스마트챗이 3번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지금 퇴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잡고서 따라가는 적이 있습니다. 이탈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거에서도 잡고서 추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3번이고 안쪽 1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였어요.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그러면 3분 뒤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늦어도 뭐 4번째, 5번째 이렇게 물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3번마 크라운 함선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이죠. 얘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1300m라도 직전 경주 선행 여력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마필 자체가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속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뭔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3번마 크라운 함선 같은 경우는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은 어느 정도 보강했다. 3번, 1번 여기서 대끼리 막군이 판단되고 여기 이제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백두벗쟁이 정도? 항상 모래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었던 마필이에요. 이게 11월 11일 경주 때 백두못쟁이가 김효종 기수가 타고 이때 3선 안쪽에서 빠른 흐름에서 이렇게 거리를 좀 늘려가면서 타다 보니까 모래를 약간 피했어요. 그러다니까 그때 2착을 왔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로 보시면 알겠지만 뭉치는 레이스다 보니까 또 다리 저름도 발생했고요. 전혀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55.5의 부담량이 높지만은 이번에는 모래를 피할 수 있다. 3번 가고 4번 가고 1번 가고 7번 따라가고 이런 전력이 되기 때문에 7번마 백두벗쟁이는 배당 마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그렇게 뭐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스톤브레이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최대한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세력의 마필이고 일단 외곽에서 이제 무빙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는 거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파워 에치드가 되겠죠. 직전 경주 스탠바이 미 너를 응원해 파워 에치드 여기에 바람살 이런 마필들이 같이 지금 3마리가 뛰었던 4마리가 같이 뛰었던 레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골드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조수영 마주의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이제 김용군 기수가 탔을 때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상당히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요게 원래 48조 이준철 주구사 마방에 있다가 성적이 안 나오고 나서 이 조수영 마주가 이제 마방을 바뀌었어요. 이 조수영 마주가 누구냐면 배우 김나은 배우 있지 않습니까? 여자 배우 김나은 배우의 신랑입니다. 이 조수영 마주가.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중간에서 말 자체가 못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찍을 때려가지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날라오더라고요. 이날 1월 6일 경주 때 이현종 기수가 엄청나게 날아다녔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래 피해서 외곽으로 빼면 돼요. 차라리 이마필은 3번마 골드드래곤은 1700m가 더 유리해요. 왜? 추입형의 스타일이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마 골드드래곤은 여기서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일단은 안쪽에 2번마 최강나이스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추입이 좀 더 되는 마필이거든요. 일단 뭐 이영주 교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상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번까지는 일단 봐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9번마 스톰 브레이커 여기다가 한 방을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8이 가고 9번이 바로 따라 붙고, 지난번에 스톰 브레이크가 큐피드 챔피언 시트킹한테 이겼거든요. 근데 토요 경마에서 시트킹이 유승환 기수가 타고 2등을 왔어요. 그 말을 이겼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3번, 9번의 막곤이 일단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습니다. 흐름도 그렇게 뭐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뭉치는 레이스다 판단되고요. 7번마 스탠바이미도 딱 자기 걸음만 보여주는 마필이고 또 앞선에 붙어야 되고, 지난번에 스탠바이미는 최범현 교수 갖다가 700승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8번마 이스트 점프, 지난번에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 클립드 월드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6번마 페이어스카이즈도 있기 때문에 추입을 좀 잡아야 되는 마필이고,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퀸톱입니다. 이 마필을 안정적으로 충막감을 태용합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기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이 마필이 이렇게 무너지는 마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안쪽에 좀 갇혀버리면서 전개적으로 많이 실패했던 마필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외곽으로 좀 빼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4번째, 5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힘도 어느 때보다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1번마 퀸톱 이 마필을 보여야 되고, 8번마 뭐 이스트 점프도 예상 1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주기를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여기에 7번마 레전드 테이도 지난번에 엄청 무거운 주로에서 레전드 K도 지난번에 엄청 무거운 주로에도 취입을 했어요. 진짜 지난번에 주로에서 취입하는 마필들, 무거운 주로에서 취입했을 때 모습을 보면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이에요. 엄청 무거운 줄이었습니다. 여기에 1kg 감량 이점까지. 7번도 여기서는 무시 못하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충막감은 상태 호전돼 있고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 좋았던 1번마 퀸톱을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국내 사단은 땡큐 대천이라는 토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쪽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1번마 퀸톱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이 터지면은 이 악동아르고가 되겠습니다. 요거 진짜 자 현장에서 컨디션만 맞으면 아예 요거를 한번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마필입니다. 이 8월 6일 경주 때 김동수 기수가 외곽에서 잡고서 외곽으로 이렇게 무빙식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최근 두 번의 경주 혼합 4등급 경주에서 보시면은 너무 빠른 흐름에서 추입 타임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번하고 8번 다 스타트 타임이 13초 후반대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뭉칠 수밖에 없고, 오수철 기수가 지금 40승을 하고 경숙기술 딱지를 띄고 토요 경마에서 말 타는 거 보면은 약간 어깨에 힘이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5번마 악동아르고가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에 3선 4선 외곽, 그러니까 4번마 이렇게 클립더 월드, 6번마 페이즈 카이즈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8번 이렇게 보내놓고 외곽으로 이렇게 좀 무빙을 떴으면 좋겠어요. 좀 일자로 쫙 늘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마필 자체를 잘 만들었습니다. 악동아르고 요건 이제 이번에는 컨디션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뛸 수 있는 전개,
여기 1분 14초 때까지 21초 때까지만 뛰면 여기서는 우승이에요. 5번 악동 아르고 이마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요 경마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10번만 라운드 판타 이 마필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여기에 7번 한강이어로도 인기 마필로 팔리고요. 일단 10번만 라운드 판타가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또다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10번의 포지션 자체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앞말 자체가 지금 4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지금 5연타 도전하는 겁니다. 5연타 도전하는데 앞말 5연타 도전 쉽지 않습니다. 3연타로 입상하는 마필들도 별로 없어요. 4연타 거의 깨지는 부분입니다. 이거 5연타 자 이번에는 깨지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7번만 한강이어로도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뭐 트로트킨한테 이겼는데 1번만 트로트킨한테 이겼는데 자,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가 어렵죠. 6번만 예수리아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6번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붙어야 돼요. 7번도 한강용으로도 모래를 좀 피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안쪽에 컴플리트 포스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추임말을 한번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딱 놓고 때렸어야 되는 마필이었는데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뒤로 돌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요걸 완전히 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필 자체도 살아났고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이 정도의 부담량이면 여기서는 무조건 해볼만 해요. 그리고 단점도 알고 있더라고요. 기술 자체가. 내측으로 기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왼쪽 채찍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깜짝 놀랐던 마필 지난번에 완전 호전되어 있던 마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서는 뭐 5번째, 6번째 정도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한 방을 때리겠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저게 이번 경주는 뭐 3번 호크프린스는 모래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모래를 맞으면서 깨졌던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베링맨의 금화시크 여기다 한 방을 때려두고 호크프린스를 요걸 잘라드렸어요. 근데 그때 호크프린스를 제가 잘라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뒤로 돌렸던 이유는 뭐냐면 모래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운하기 이탈 자체가 늦어요. 운하기 이탈 자체가 늦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나게 푸시 해가지고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 푸시가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의 11번과 금성세계가 상당히 빠르고 여기에 5번만 뉴킹맨도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3번만 호크프린스 압도적인 인기 말이지만 모래를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8번만 티지인디도 일단 머리가 약간 높은 마필입니다. 이것도 장추일 기수가 4코너까지 꼭 참고 있어야 돼요. 3코너 중반까지도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이 6번마 글로벌 럭키가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은 마필 자체가 416kg, 420kg대의 마필입니다. 워낙에 작기 때문에 조금만 중간에서 흔들어 버리거나 중간에 몸싸움을 해버리면 말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거 이현종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참고서 기가 막히게 탔어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죠. 이 레이스 보십시오. 외곽에 11번과 금성 3개를 빼놓고 안쪽에 2번과 찬란한 날을 빼놓고는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6번과 글로벌 럭키가 4선, 5선 붙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6번마 글로벌 럭키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뉴킹맨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마필도 약간 부담량을 약간 타는 부분이고, 안쪽에 2번마 찬란한 날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6번마 글로벌 럭키 이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송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모낙태핏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정말 최적의 전개에서 엄청나게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이 마필도 스타트와 중속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세납타운 콩코드 포스트 토요경마에서 아예 마지막 경주 아예 접근 그천을 못 하잖아요. 8번마 문학대핏이 인기모로 팔리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 9번마 로딩 임팩트도 최근 문정근 기수가 기가 막히게 추입 타임을 잡았던 마필이죠. 스타트도 많이 보강됐어요. 제가 봐서는 8번보다는 안쪽에 2번이 좀 더 센 마필로 판단되는데 감량 5kg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해볼만 하고, 근데 요즘 이제 겨울철 되고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들이 바로 통하지는 않아요. 자, 외곽이 10번마 영영삭스, 이거 이신영 쪽에서 마방이 마필인데, 이것도 외곽에서 선행으로 기습을 한번 때려야지만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 이제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여기도 8경주 마찬가지로 10경주도 의외로 상당히 복잡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 복잡한 경주 편성에서는 상당히 먹을 게 많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10경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최강 게임을 문세영 기수가 타지 않고 4번마 리올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4번마 리올마가 세다고 판단되겠죠. 여기에 나올 스나이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한테 4번의 3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4번마 리올마가 1등급의 이번 경주의 경주 편성이지만 그래도 잘 뛰는 마필인 것 같아요. 4번마 리올마. 라울 스나이퍼가 그렇게 뛰는 거 보니까 58을 달고도 그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야, 리올마도 많이 세다. 이 마필도 예전 같았으면 선행으로 주도해야 되는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4번마 리올마. 문세영 기수가 토요경마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금이 되는 경주는 엄청 잘 따요. 5경주 5등급 6등급 경주 편성은 아예 약간의 부족한 그런 제스처가 있는데 이렇게 1등급이나 2등급의 이런 경주에서는 최대한 앞선에 붙어가지고 힘만 배 잘해가지고 그냥 뛰어요. 4번 리올마 봐야 되고요. 2번만 마이트뉴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한 경주 편성을 만나면서 부담량이 57.5kg까지 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출전했고 그 전에 9월 9일 경주 때 보시면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이번에도 국내산 2등급 나올 스나이퍼 토요경마 11경주에 우승했던 나올 스나이퍼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2번, 4번이 거의 깜빡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만 나올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4번이 제가 봐서는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번이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코너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도는 코너이기 때문에 4번 자체도 스타트와 중속이 늦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6번의 포지션 자체가 돌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 여기에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글로벌 보배 정도? 김동수 기수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을 모습을 보면 전혀 하자가 없었거든요. 전혀 하자가 없이 탔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마 글로벌 보기까지 최근 두 번의 경우 바닥을 쳤지만은 살아날 수 있다. 8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마 보다는 4번마 리올마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부족했던 부분, 이로 경마에 있으면 꼭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고 꼭 이길 수 있는 경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파악, 기술도 파악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